드롭 백 앤 컴 업 108번의 힘. 후굴랜드라고 불릴 만큼 제주도에서의 수련은 후굴 중심이었다. 그 전에는 보통 90분 수련을 하는 동안 후반부 10분 후굴 연습을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40분 정도 온전히 집중하니 자연스럽게 후굴 아사나가 좋아졌다. 4년간 매일 연습해도 안 되던 드롭 백 앤 컴 업을 하루에 2번 집중해서 수련한 지 한 달 만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게 되었다. 몸 상태에 맞춰 새벽에 50번, 오전에 60번, 저녁에 50번을 했더니 그해 여름부터는 108번을 쉬지 않고 하게 되었다. 잘 타고나는 게 제일 좋지만 어떤 면에서 내 존재를 성장시키는 것은 결핍과 절실함이다. 남들과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 원망하기도 절망하기도 했지만 드롭 백 앤 컴 업 108번을 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믿게 되었고 남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한동안 주말마다 108번씩 수련했다. 108번이란 요가에서 전체, 온전함을 의미한다. 드롭 백 앤 컴 업 108번을 한 후 앞으로 숙여 호흡을 다듬으면 내 심장 소리가 천둥 치는 것처럼 들린다. 심장 박동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연히 느끼는 순간이다. 그리고 조금 놀라운 경험도 했다. 108번 수련에 완전하게 몰입하면서 무아지경의 순간을 체험했다. 그 경험을 통해 새롭고 폭넓은 인식이 생기니 내가 얼마나 에고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된다. 그동안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으니 당연히 안 됐지. 성찰이 따라왔다. 지난주 제주도에 내려가서 한주훈 선생님과 드롭 백 앤 컴업을 243번 수련했다. 다음 목표는 360번이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과 같이 수련하는 분들 덕분에 200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 나도 내 수련과 수업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인지 힘들어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된다. 마치 기도의 힘인 것처럼. 드롭 백 앤 컴 업, 프라나, 에너지의 전체적 순환을 도와주는 자세. 수련의 지표가 되는 자세입니다. 스스로 드롭 백 앤 컴 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수련자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머물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머리서기 15분의 깨달음. 제주도에서 수련할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욕심을 내다 목을 심하게 다쳤다. 선생님은 그래도 나와서 수련하라고 하셨다.
목에 부담이 안 되는 수련을 시키시겠지.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 선생님을 믿고 수련장에 갔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움직임 없이 머리서기 15분. 목이 아프니 다른 거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이라면 이런 말이라도 했을 텐데 분위기에 압도돼 나도 모르게 머리서기를 했다. 머리서기의 핵심은 집중력을 끌어올려 균형을 잡는 것이다. 중력의 법칙상 몸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하면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간다. 몸이 틀어지면 많은 힘을 써야 자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딱 일직선이 되면 별로 힘이 안 든다. 나는 의식이 완전히 고양되어 머리서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하나도 힘들지 않게 15분 이상을 유지했다. 그리고 완전 몰입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또 한 번 했다. 머리서기는 그전에도 30분 이상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대부분 근력으로 몸이 틀어진 상태로 했다. 그리고는 잘한다고 착각했던 것 같다. 이날은 목이 아프니 완벽하게 일직선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틀어져도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아프기 때문이다. 완전히 몰입하니 시간이 금방 갔다. 내 안의 틀이 깨지는 느낌이었다.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면 아주 쉬운 방법은 남 탓을 하는 거다. 아니면 환경 탓. 물론 정말 그런 이유에서일 수도 있다. 주변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나도 뭔가 잘 안 되면 그 원인을 외부로 돌렸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뭔가를 탓하지 말자.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힘을 쏟아보자. 내 바람보다 멋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살람바 시르사 아사나, 받친 머리서기 자세.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에너지의 여유입니다. 머리서기는 에너지 충전에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머리서기를 통해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한 다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음의 힘 키우기 1장 요가의 정의와 목표 2장 구체적인 수련 방법 3장 수련의 효과와 주의점 4장 진정한 요가란 요가 수트라는 이렇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오래전 언어로 적혀 있고 시처럼 비유와 상징이 많아 누군가의 설명이 있어야 이해하기 수월하다. 요가의 기본 체계이자 실제 수련 방법은 8단계로 나뉘는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사마디가 가장 마지막 단계다. 야마, 금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안 한다. 니야마, 권계,
하면 좋은 것을 실천한다. 아사나, 자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프라나야마, 호흡 조절, 호흡을 확장한다. 프라티야하라, 감각 회귀, 감각을 조절한다. 다라나, 집중, 몰입한다. 디아나, 분리주시, 떼어놓고 바라본다. 사마띠, 깨달음, 초월, 단순히 그 자체로 있는 것.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많이 한다. 특히 잡생각이나 고민 등이다. 야마는 불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이다. 니야마는 야마보다는 좀 쉽다. 하면 좋은 것을 실천하는 일이다. 아사나는 내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몸을 바르게 한 상태에서 프라나야마, 몸이 수축된 상태에서는 호흡하기 힘들다. 프라나야마로 에너지가 생기면 프라티야하라, 나의 감각들이 조절되기 시작하고 그 감각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이 다라나이다. 다라나에서 좀 더 다각적인 디아나로 분리주시.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마띠, 부동을 통해서 온전한 나를 만나게 된다. 요가의 스타일마다 집중하는 곳이 다른데 하타 요가는 척추에 집중한다. 이 8단계를 제주도 수련에서는 단순하게 집중, 주시, 부동이라고 표현한다. 나의 의식을 내 몸 한 점에 집중하면 몸 전체로 의식이 확장된다. 그래서 중심부인 척추만 바르게 세우면 집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존재 전체를 좀 더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우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과 함께 분리주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언가 제대로 느끼려면 마구 움직이면 잘 모르게 되니 부동이 필요하다. 어떤 일의 성취는 집중하는 힘의 유지와 깊이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은 힘 또는 에너지에서 비롯되는데 육체의 힘인 근력처럼 마음의 힘인 분리주시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살람바 사르반가 아사나, 받친 전신 자세.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언어의 분별과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 인도로 가자. 제주도에서 수련을 시작하고 처음 1년 동안은 정말 너무 좋았다. 배움에 몰입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전에는 몰랐던 내 안의 잠재력이 다 깨어나 터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배운 것을 단단하게 다지며 한 해를 더 보냈다. 그런데 수련 3년차가 되면서 왠지 모를 한계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었다. 열심히 수련하지만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렇다고 특별히 갈 곳도 없어서 막연하게 수련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여러모로 힘든 해였다. 나는 자연스럽게 제주도 생활을 정리했다. 인도로 가자. 매너리즘을 벗어날 변화가 필요했다. 쉬지 않고 몰아붙인 몸도 좀 쉬고 싶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인도에 갔지만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수련만 한 적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수련하는 게 꿈이기도 했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 유산과 큰 누님의 도움으로 인도에 갈 용기를 내게 되었다. 인도의 요가원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모인다. 그들과 인생 스토리를 나누고 정말 맑은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도 쉬게 했다. 오전에는 수련하고 오후에는 개인 지도를 받았다. 낯선 곳에서 일상을 보내니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게 되었다. 또 그렇게 여유 있게 지내니 제주도에서 선생님이 주신 가르침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조급해하고 빨리 이루고만 싶어 급급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니 그전까지는 잘 안 보였던 가르침이 내 안에 채워졌다. 인도에 요기들이 많은 진짜 이유. 인도에는 요기들이 많다. 보통 식당 주방장 월급이 25만 원, 대학 교수는 5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외국에서 요가를 배우러 온 사람들은 한 달에 거의 50만 원의 수강료를 낸다.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인도에서 요가는 돈이 된다. 돈이 되니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훌륭한 요기도 많고 좋은 선생님도 많다. 좋은 점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만큼 자연스럽게 옥석이 가려져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 내가 본 인도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인데 영적이면서 세속적이다. 마이트리 릴렉스. 선천적으로 몸이 뻣뻣하다 보니 후굴이 많이 부족했다. 제주도에서 수련하는 동안 절반 정도는 간다 베룬다만 올인했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지만 결국 해내지 못했다. 세 번째 인도에 갔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요가 아사나 챔피언을 정말 많이 한 선생님을 찾아갔다. 하루에 3번 수업에 참여했다. 프라이머리 시리즈로 시작해 기본 동작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1시간 동안 프라나야마 호흡 수련을, 오후에는 후굴 수업을 받았다. 마음은 간다 베룬다를 빨리 하고 싶고 이전에 무리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어서인지 몸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다. 마이트리 릴렉스. 생각해보니 그랬다. 간다 베룬다 아사나는 가슴이 바닥에, 엉덩이는 위에, 척추는 9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자세다. 힘을 풀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실려 자세가 깊어진다. 릴렉스라는 말을 듣고 힘을 빼니 그냥 스르륵 발이 얼굴 앞 땅에 닿았다.
손으로 발목을 딱 잡았다. 드디어 해냈다. 어떤 아사나에 대한 확신,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한다. 나에게 요가를 배우는 사람들은 특히 후굴 자세가 잘 된다. 아사나의 시퀀스가 잘 되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가르치는 내가 후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는 여전히 꿈속에서 간다 베룬다를 한다. 무의식에서까지 할 수 있다는 확신, 그런 게 수련생들에게도 전달되는 게 아닐까. 잡으려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내려놓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 같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 준비 없이 릴렉스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테니. 간다 베룬다 아사나, 깊은 후굴 자세. 자신의 신성함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에고의 스위치가 오프되다. 드디어 인연이 되어 간다 베룬다를 하게 되었다. 척추를 깊게 자극하고 거기서 완벽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온전한 이완이 느껴졌다. 에고와 나의 자의식은 항상 스위치 온 상태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잠자는 중에도 작동한다고 한다. 그런데 아사나를 깊게 느낀 후 정신과 육체 깊은 곳에 이완이 따라오니 에고가 사라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착각일 수 있지만 스위치가 오프되는 초월적인 경험을 했다. 에고가 이만한 크기의 불빛이라면 그동안은 비추는 곳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에고의 스위치가 오프되니 더 큰 불빛이 반짝 켜지면서 세상이 보였다. 항상 에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는데 에고, 개인적인 견해 없이 바라보니 세상은 있는 그대로 완벽했다. 시야가 좁아서 보이지 않던 부분도 보이고 나의 내면도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색안경이 이렇게 벗겨지다니 한마디로 개안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주관과 객관의 통합. 내 이득만 챙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 트러블이 생긴다. 내가 좀 손해보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 스스로는 항상 객관적이라 여기면서 주관적으로만 생각했었다. 에고가 옅어지니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맑아지니 느끼고 바라보게 되었다. 내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게 보이는 것처럼 누군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내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때가 많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그의 마음 상태가 보였다. 타심통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한창 사춘기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의식도 성장해갔다.
자기 성장은 메타인지와도 연관성이 크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메타인지력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알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성장해서 성공한다. 철저하게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해한 메타인지의 핵심이다. 자연스러움. 아버지가 막내여서 할아버지는 연세가 꽤 많으셨다. 내 기억 속 할아버지는 수염이 길고 갓을 쓰고 계셨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도포 자락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수염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다. 50이나 60이 되면 한번 수염을 길러볼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 제주도 생활을 정리하고 처음 인도로 갔을 때 물이 안 맞아서인지 면도할 때마다 트러블이 생겼다. 염증이 심했다. 여기에서는 남의 눈치 볼 일도 없으니 한번 수염을 길러보자. 이게 시작이었다. 그전에는 매일 머리카락과 수염을 동시에 면도해야 했는데 그 일이 반으로 줄어드니 일단 너무 편해서 좋았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요가 강사는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어서 평소에도 목 관리에 신경을 쓴다. 그렇게 해도 환절기에는 항상 목에 부담이 갔는데 수염을 기르니 목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 목감기에 걸렸을 때 목에 수건을 두르면 도움이 되듯이 수염이 천연 목수건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며 수염도 불편한 점이 많아 면도가 자연스러워졌을 거다. 그래도 우리 몸에 필요하니 퇴화하지 않은 건 분명하다.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나를 기억하는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나는 내 수염이 좋다. 자극의 힘. 조금 안타깝게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정신은 깨어난다. 집중하게 된다. 반대로 아주 편안할 때는 더 졸린다. 기본적으로 어떤 자극이 있고 그 자극이 약간 새롭거나 깊이가 있어야만 정신이 좀 바짝 난다. 요가를 하면 스스로 그런 자극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게 되는데 의식이 깨어나려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극을 역치 이상으로 줘야 한다. 그 자극이 호흡과 함께 적절하게 계속되면 아사나가 깊어지고 조금씩 경계를 넘어가면서 내 몸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고난도의 아사나까지 물 흐르듯이 하게 된다. 어떤 아사나를 할 때 아프고 삶에서 아픈 건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다. 자극일 뿐이다. 자극이라는 건 좋고 나쁨의 아무런 경계가 없다. 단지 뇌에서 내가 좋아하면 기쁨이고
싫어하면 고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집중하면서 내 몸 안에 깊은 자극을 만들다 보면 육체가 그 자극에서 깨어나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이 발현된다. 내 안의 생존 본능이 스스로 깨어나게 된다. 우리 육체에는 잠재력이 있다. 안 써서 모른다.